옛날 황금 뇌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부인. 뇌 전체가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의사들마저도 머리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살아났고 햇볕을 듬뿍 받은 올리브나무처럼 쑥쑥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커다란 머리는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가구에 부딪히는 모습은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정말 자주 넘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계단 높은 곳에서 굴러 대리석 계단에 부딪혔는데 머리에서 쇠붙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으켜보니 상처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신 아이의 금발 머리카락에 두세 방울의 황금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가 황금 뇌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비밀에 붙여줬습니다. 가엾은 아이는 자신의 비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문 앞에서 뛰어놀지 못할까 궁금했을 뿐입니다. 우리 보물단지를 누가 훔쳐갈까봐 그러는 거야.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누가 자기를 훔쳐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돌아와도 혼자서 놀았고 말없이 무거운 머리를 끌고 이방저방을 돌아다닐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18살이 되자 부모는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끔찍한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키워주고 먹여준 대가로 머릿속에 금을 조금만 떼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금을 떼어주었죠. 어떻게 그랬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없답니다. 어쨌든 아이는 호두 크기만한 금덩이를 머리에서 떼어내어 어머니의 무릎 위에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머릿속에 엄청난 재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황홀해진 아이는 욕망에 미치고 권능에 취해 부모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이 지닌 보물을 맘껏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분별 없이 펑펑 써대며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라면 그의 뇌가 결코 닳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조금씩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의 눈은 점점 희미해졌고 볼도 움푹 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탕과 광란의 밤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질러진 파티의 자네들 사이에서 홀로 남아있던 불행한 사내는 희미한 불빛 아래 자기 머리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을 멈춰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당장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간 황금뇌의 사내는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구두쇠처럼 의심과 겁이 많아진 그는 모든 유혹들을 멀리한 채 운명이 자신에게 부여한 재물을 잊고 더 이상 손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고독한 생활을 하던 그에게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불쌍한 사내는 참을 수 없는 두통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달빛 속에서 외투 안에 무언가를 감추고 달아나는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구가 그의 뇌를 조금 떼어 달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황금뇌의 사내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답니다. 사내는 금발의 한 소녀를 온 마음을 바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도 마찬가지로 그를 사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술이 달린 장식과 하얀 거위 깃털로 만든 이불, 그리고 금색의 예쁜 장화를 더 사랑했습니다. 예쁜 새나 귀여운 인형과도 같은 이 여인의 손에서 자신이 가진 금들이 녹아 사라져도 사내는 기쁘기만 했습니다. 여인은 수시로 변덕을 부렸지만 사내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불안해할까 자신의 재물에 얽힌 슬픈 비밀은 끝까지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큰 부자인 거죠? 그녀가 물으면 불쌍한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오, 그럼 아주 큰 부자지. 자신의 뇌를 먹고 사는 작은 파랑새에게 그는 애정어린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가끔씩 사내는 두려운 마음에 이전의 구두쇠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소녀는 깡충깡충 뛰며 다가와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부자잖아요. 비싼 거 하나만 사줘요. 그러면 사내는 값비싼 물건을 사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한 마리의 새처럼 말입니다. 사내의 보물도 바닥에 드러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홀로 된 사내는 남아있는 모든 것을 털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근사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울려 퍼지는 종소리, 검은 휘장을 들이운 큰 마차, 깃털 장식을 한 말들, 벨벳 천에 장식된 은부치들. 하지만 그에게 이 모든 것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교회에 관을 매는 사람들에게, 화환을 파는 여인들에게 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도 아무에게나 줘버렸습니다. 묘지를 나설 때 그의 멋진 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개골에 황금 조각 몇 개가 드문드문 붙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앞으로 뻗은 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점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그는 갖가지 상품들과 장신구들이 불빛을 받고 있는 큰 진열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앞에 서서 백조 깃털 장식이 달린 파란색 세틴 장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좋아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 그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장화를 사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쪽에 있던 주인은 갑작스레 들리는 길고 커다란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달려나온 그녀는 눈앞의 사내를 보고는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쳐야 했습니다. 계산대에 기댄 사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내의 한 손에는 백조 깃털 장식에 파란 장화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쪽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에는 금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의 황금뇌를 가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인.